안녕하세요. 엉투일기의 엉클 케빈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번 주도 또 주말에 일이 있다 보니까 밀려서 또 월요일 날 하게 되네요. 차라리 주말 동안 좀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서 월요일 날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아젠다 세팅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어, 맥스웰 맥컴즈 교수는 텍사스 주립대 언론학 교수죠. 1968년에 동료 도널드 쇼 교수랑 공통으로 채플힐 연구를 통해서 아젠다 세팅이라는 단어를 탄생시켰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400여 개 이상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명실상부 아젠다 세팅 이론이 미디어 이론의 명실상부한 뭐 메인 타픽이 됐습니다. 그 후에 2004년에 한 40여 년의 연구를 모두 모아서 이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한번 번역이 됐고요. 21년에 새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보통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매스미디어가 의식적으로 현재 이슈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과 의견을 세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의제 설정인데요. 이것은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보도하는 것이 곧 그 아젠다가 되고 의제가 되고, 이것이 여론이 되고, 이것이 결국 일반 대중의 중요한 그 아젠다로 전이되는 그 현상,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그 미디어가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그런 미디어 세팅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원리와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개괄적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냐, 아니면 미디어가 보여주는 세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면 보통 의제 설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된 이슈를 부각시키는 행위인 것이죠. 이게 이제 미디어의 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젠다 세팅이 메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생각할지 결정하는 것은 언론이다 라는 그런 시어도 화이트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월터 프리먼의 여론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매체가 만들어낸 가짜 환경에 반응한다 라는 것이 한 줄로, 한마디로 아젠다 세팅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해서 그 책의 저자는 그 미디어의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연구에 해당하는 본인의 채프릴에서의 1968년 미국 대선 기간의 연구를 설명을 합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매스컴의 영향을 아젠다 세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동층의 유권자에게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대중매체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였고요.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였고, 그 과정을
아젠다 세팅으로 설명을 했고, 그 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통 뭐 일부 저널들은 우리는 그냥 사실만 이야기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미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이죠. 뭐 간단히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뭐 A, B라는 두 가지 뭐 그 대선 기관의 공약이 있다라고 하면, 공공의 아젠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각각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아젠다를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아젠다와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부동층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부동층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미디어에 대해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 그 순서들이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매스컴에서 이슈했던 아젠다들이 그 대중, 부동층이 생각하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 아젠다와 아주 강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달랐었는데 이것이 같아진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미디어에 의해서 부동층의 여론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인터넷이나 뭐 그런 다른 SNS나 기존의 뭐 TV와 그 신문과 다른 그런 매체도 대중의 아젠다 세팅에 영향을 미치냐라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결과는 역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그 TV와 신문의 영향이 줄어졌냐? 아직까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채널, 뭐, 그런 SNS나 뭐 이런 그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한 채널과, 그리고 이제 크게 대중적으로 나타나는 TV나 신문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을 내는 것이 다르냐? 어떤 게 더 크냐? 뭐 하는 것들,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매체가 더 영향을 주냐라는 것들은 대단히 관심이 많겠죠. 광고 효과가 어디에 더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것들은 또 광고주들의 관심일 수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많은 그런 광고 비용이나 실제로 광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선거에 있어서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아젠다 세팅을 해나가느냐가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04년의 연구 결과고요. 2020년에 이것을 다시 되돌아보면, 광고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신문이나 TV 광고 대비 그 구글이나 그 유튜브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제는 예전에 그런 미디어에 국한되지 않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꾸어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 아젠다 세팅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에게 어떤 것이 아젠다로 이슈가 될 수 있냐라는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인가?
대한 것들을 1단계라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2단계는 그것들이 무엇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이 각각의 생각이 여론이 그런 그 미디어에서 설명하는 그것들로 설득되어져야 하고, 그것들이 설득되어지면 여론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3단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네트워크, 관계와 그 관계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3단계로 아젠다 세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젠다 세팅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적인 그 취약함이라고 할까요? 욕구라고 할까요? 뭐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정향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견디지를 못하고, 어쨌든 그 주변 상황들을 알아서 제한된 정보라도 판단을 해서 무엇인가 옳은 방향을 정하고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우리가 정향 욕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정향 욕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선거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A당과 B당이 있으면 A당의 골수 당원인 경우에는 뭐 그 미디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A를 찍는 거죠. B의 당의 또 골수 당원인 경우에는 뭐 어떤 뉴스가 어떻게 돼도 결국은 이제 B 당을 찍게 돼 있는데, 중간에 아직 결정을 못한 그런 부동층인 경우 실제로는 이런 뉴스와 그 미디어의 영향을 받게 되고, 현재는 이제 그들에 의해서 선거 결과나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뉴스 매체를 찾고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서 어떤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이런 정향 욕구에 의해서 이런 아젠다 세팅에 의한 여론 형성이 가능해진다. 보여주는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아젠다 세팅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최초의 연구 이후에 400여 건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 뭐 일본, 스페인, 뭐 아르헨티나, 독일, 뭐 이런 전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이러한 매체에 의한 아젠다 세팅 효과는 아주 광범위하고 확실하게 일어났다.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타이페이에서 그 1994년 그 연구된 그 결과가 아주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였는데, 그때 시장 선거에 있어서 TV 방송국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력한 일간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TV는 이미 국민당에 의해서 오랫동안 통제를 받아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뉴스에 의해서 아젠다 세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젠다 세팅은 그 외에 2개의 유력한 그 신문들에 의해서 아젠다 세팅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저것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의 영향이 없고 나름 독립적으로 어떤 그런 아젠다를 제시해주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주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연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매스컴과 미디어는 그런 아젠다를 제한된 시간과 영역에서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젠다 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한 아젠다를 세팅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은 그 미디어가 아까 얘기한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숨은 권력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뭐 이것들에 대한 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뭐 물타기, 파묻기.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여론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불리한 것들은 그냥 파묻어 버리고 물을 타 버리고 상대방을 흐리게 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젠다 세팅이 통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론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그들의 아젠다 세팅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유튜브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주변에 계속 갖다 놓고 보여지게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 아젠다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플랫폼이 아젠다 세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색어 순위를 뭐 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아젠다 세팅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A라는 것을 좋아하면 알고리즘이 나의 그 플랫폼에 유튜브나 뭐 이런 SNS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주변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점점 더 그쪽으로 강화되게 되고 실제로 알고리즘과 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에 대한 아젠다가 세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성향이 A인 사람은 A로 성향이 B인 사람은 B로 극단적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이 그 알고리즘에 의한 플랫폼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채널이나 그런 의견들을 보는데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개인의 삶이나 우리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젠다 세팅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제한된 리소스를 분배하는 그런 방식에 의한 것이죠.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는 그런 책이 있고 그것을 개인에서 이제 사회나 국가로 펼쳐지게 되면 급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요.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급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일을 리더가 직접 해야 되죠. 그리고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미래를 준비를 하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하고 줄이고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 하고 있죠. 실제로 하루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리스트를 해서 1, 2, 3, 4 분면에 갖다 놓고 4는 없애버리고 2는 늘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 각각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익되는 것들을, 나의 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급하고 중요한 것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슈를 하는데, 실제로는 나에게는 급하지는 않지만 자꾸 급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3, 4분면의 일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남이 만들어주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게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아까 이야기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꼭 들어야 하고, 그리고 꾸준히 공부해서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투자의 부동층이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막 어떤 애널리스트는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브로커는 나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나와서 본인의 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은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이익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부동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투자자이고,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장주를 발굴해서 성장주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루하루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나는 이것저것 다 보지 않고 어떤 팩터에 의한 퀀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전체에 대한 지수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명확히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A다, B다, C다 이렇게 정하면 거기에 필요하고 소중하고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의 스케줄과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막 급하다고 떠드는 일들, 남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과 노력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